안녕하십니까. 참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파행적인 수업을 하는데 오랜만에 뵈니까 또 반갑네요. 자, 보십시다. 우리 이제 2달 동안의 이 기본서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좀 실렸는지 줄긋기 했다 그랬죠. 줄긋기 한다는 얘기는 내용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많은 내용 중에서 갈수록 수험생은 좁혀나가는 과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줄긋다 보면 이게 중요한 내용인가 보다 하고 출제가 좀 나오나 보다 하고 이제 줄긋다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 9개 법률의 어떤 전체적인 실루엣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2달 동안에 조금 더 시간은 짧게 배정된 것 같은데 다시 이제 그 기초적인 설명들은 조금 이제 생략을 가능하니까 우리가 보면서 줄그었던 것들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들 조금 문제를 우리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그 문제를 이렇게 그 해당되는 데 보면서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9개 법률에 깊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법률 중에서 저 하위적인 그 밑으로 내려온 법률이다 보니까 구체화된 만큼 이론적 깊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내 삶의 어떤 큰 기준을 삼을 때는 중요하게 어떤 심지 있는 결정을 하지만 우리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모순된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한 말하고 오후에 한 말하고 다를 수도 있고 이제 이 법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안 맞기도 하고 좀 짜증나고 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자주 빈출돼서 나오는 거 우리가 득점할 정도만 잘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로서 그 필요한 어떤 그 용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법리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는 거의 조문 편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이제 몰아서 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 보고 나중에 해당 조문 이렇게 찾아보셨을 때도 별로 혼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우리 목차 한번 볼까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첫 시간인데 여기 13문제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계획이라는 게 이런 처분들 이렇게 짜여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구체화되다 보면 모순이 생긴다 그랬죠? 그런 부분을 뭔가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놓은 게 계획이에요. 그럼 잠깐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앞에 있는 법률 3개 중에 하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 6페이지의 목차를 보시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나오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여기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나오죠. 이제 문제 풀 건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축법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행정계획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평가사로서 저 건물이 얼마냐, 저 건물이 얼마짜리가 들어섬으로 해서 저 땅의 가치가 얼마만큼 절상이 되느냐, 절하가 되느냐 이런 것들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건축법의 내용이 요거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행정처분이라고 그랬지? 행정처분은 국가를 이렇게 행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막 아무 건물이나 막 지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다 못하게 한 상태에서 저 이런 건물 짓게 해주세요 하고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너 이 건물 지어라 이런 것들을 처분으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건축 허가입니다. 자,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 짓고 또 그 건물 용도는 내가 이제 식품위생법상의 어떤 단란주점으로 할 수도 있고 유흥주점으로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각각의 용도로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여러분들은 평가를 하니까 내가 이제 영업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건축 허가까지만 설명을 하는데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해도 요게 등단할 이유가 충분히 나와요. 이유는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이게 이제 행정부는 항상 법률에 국회에서 정한 건축법에 적합하면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갑자기 교회 앞에 63층 빌딩이 들어서고 그 옆에는 또 그 중심 상업지구가 들어서고 홍등지구가 막 들어서고 막 차이나타운이 들어서고 그 한복판에 학교 있고 막 이러면 그 옆에는 연탄공장 있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비효율적인 것을 맞춰보자 그래서 전 국토를 여기를 나눠서 우리가 플랜을 갖고 접근을 하자는 말이죠. 플랜을 갖고 접근하려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플랜을 갖고 접근을 하냐면은 전 국토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가 도시가 하나 있다. 시가 하나 있다. 시를 하나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시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갑한테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 허가해주고 을한테 63층 건물 허가해주고 병한테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큰 무슨 유통단지 허가해주고 그 옆에 연탄공장 짓는 거 허가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 개판이 되는 거죠. 서로 간에 불편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도시를 플랜을 갖고 접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하나 건설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신도시를 건설하면 쫙쫙 도시. 여기는 뭐 상업지구, 여기는 주거지구, 여기는 공업지구. 그러면 사람들 편안하게 자는 한복판에 연탄공장이 들어서는 일을 막을 수가 있죠. 그냥 효율적이고 도시도 쫙 반듯하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만들어 보자. 이게 플랜을 갖고 접근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느냐? 행정계획 그래요. 법률 용어로는. 그리고 이렇게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도시개발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도시를 이렇게 건설하는 것은 그냥 그 황무지 같은데 임야 같은 것을 해서 하면 좋은데 기존의 이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기존의 도시는 이미 이게 개판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막 도로도 삐뚤삐뚤하고 여기 막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된 건물 그 도시 그 구시까지 가면은 막 길도 못 찾을 정도로 돼 있죠. 이거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싹 쓸어버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것도 일부러 행정계획을 가져요. 행정계획을 플랜을 딱 짜놓고 요 플랜을 짜놓고 지금 요 플랜이 지금 새롭게 해서 딱 신도시 건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 도시 밑바닥에 그려놓고 이 예를 들어서 이 지구가 콘크리트가 내수 연안이 있으니까 뭐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가면 A지구, A공구, B공구 해가지고 더 이상 신축 건축 허가를 안 해주는 거지. 건축 허가를 안 해주고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감안을 해라. 그래서 부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방에 끝내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되죠? 쭉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해서 결국은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런다? 저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라고 그래요. 요건 이제 줄여서 정비사업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정비사업.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도시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죠? 도시를 플랜을 갖고 멋지게 막 광폭, 뭐, 편도 8차선 도로를 쫙쫙 뻗게 하고, 그냥 진짜 누가 봐도 도시 자체가 하나의 작품인 것처럼. 이런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갑이 땅을 샀어. 상업지구에. 그래서 여기다가 저 공장 짓게 해주세요. 안 나옵니다. 무슨 지구니까? 상업지구니까 안 나가지. 왜? 기본적인 플랜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려고 계획을 짜놓은 건데. 그래서 사실 이 갑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이용이 규제당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규제당하는 의미가 있지.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행정계획이 들어서면 규제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요거를 전체적으로 쭉 전 국토를 상대로 망라하는 플랜이 뭐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국토를 전면적으로 플랜을 갖고 진행을 하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행하는 게 주로 도시인데 도시는 이렇게 정비사업으로 하는 것만 하나를 예를 들어줬어. 사실은 좀 더 뽐새나게 하려면 뭐도 들어가야 되겠어요? 도시 개발에 관한 것도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 두 개 다 하지 싶어요. 다 할 거야. 근데 감정평가사들은 평가를 하는 게 업무니까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토가 균형 있게 플랜을 갖고 접근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만 설명을 해줘도 이제 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정비 사업에 가서 지금 갑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땅은 상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감정평가 기준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잖아.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정비 쪽으로 접근을 하느냐, 개발 쪽으로 접근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요것만 하나만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러 나가는데 거기가 플랜이 예를 들어서 농림지구로 돼 있다. 그럼 지랄이죠. 그 땅은 뭐로만 써야 되니까 농사 짓거나 나무 심는 거로만 써야 되니까 건물을 못 지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이렇게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처음 접근하는 세계 법률은 어떻게 된다? 사실 시작점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국민 개개인이 다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이런 규모로 제 땅에 이 건물 짓게 해주세요. 그 건축허가에서부터 건축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 건축법 위주로 개별적인 건축법 위주로 쭉 플랜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건물이 지어져서 전체적인 하나하나 보면은 멋져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간에 불편해지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게 뭐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대표적인 플랜은 뭐다? 도시. 왜? 사람이 많이 사는 데가 이제 그 삶의 질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도시를 놓고 보면 새롭게 짓는 도시와 기존 도시를 뭔가 장기간의 어떤 시간을 갖고 개선해 가는 거. 그 중에 두 개를 놓고 보면 어느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정부의 담당 국장이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쉬워 보여요? 이쪽 사업 되게 쉽지. 이쪽 사업은 부지 마련해 가지고 바로 기계 투입하면 되죠. 빨리 끝날 거고. 이건 어떻게 돼? 지랄이지. 이거는 기존에 있는 애들을 설득시키는 작업도 있어야 되고 말 안 들으면 강제 철거도 해야 될 거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처음에 이 플랜을 짜놨는데 중간에 한 3, 40년을 갖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갑자기 막 남북이 통일돼 버리고 이런 경우 있겠어 없겠어? 장난으로라도 있으면 좋겠죠. 통일되면 대박이랬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사정 변경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 이 계획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럼 이 계획이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상업지구로 지정되면 내 땅에다가 공장 못 짓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한번 지어지면요, 이쪽하고는 규모가 달라요. 만약 이 법률에 위반된 건축물, 뭐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 건물 123층짜리 제1롯데월드도 저런 거 한 방에 무너버려도 돼. 몇 조여도. 근데 플랜이 잘못되면 어떨 것 같아? 국토가 이상해져 버렸어. 도시가 이상하게 건설이 됐어. 그러면은 그 경제적인 규모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건물 하나 잘못 지어진 거하고 플랜이 잘못된 거하고. 그럼 이 플랜은 예를 들어서 이 행정계획이 여러분들 상대로 해서 도시계획이지 우리 앞으로의 그 대학 관련 교육 관련 계획, 공무원 인원 증감축 계획, 국방부 전력 증강 프로그램 계획 이런 것들 있잖아. 뭐 KTX를 뭐 도입을 한 이런 거. 자, 이러면 계획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도시가 하나 잘못 들어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펜대 하나 건물 하나 잘못 들어섰다. 제일 대표적인 걸 제가 예를 들었는데 63빌딩 무너버려도 된다니까.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아닌데 이게 잘못되면 나라가 망해요. 앞으로의 우리들의 어떤 제2세들의 교육 플랜이 잘못됐다. 공무원들의 어떤 그 자질도가 잘못된다. 국방에 관련된 플랜이 잘못됐다면 끝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신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 신중해야 되는데도 이게 워낙 전문적이고 유동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그 공법학에서는 큰 뜨거운 감자예요.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이게 잘못 지어지면 지랄인 거야. 대표적인 잘못된 사업 뭐였어요? 4대강 사업, 새만금 간척 사업 이런 것들. 그럼 그 국토가 여기가 바로 그냥 막 간척이 돼버린대도. 응? 아시겠지? 이게 네 군데 어떻게 됐는지. 응?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계획은 어떻게 보면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되겠어요?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겠어? 그래서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거예요.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취지가 뭐였냐면은,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선배님이긴 하지만, 공법학 학자들이 이거는 환경을 건드리는 거니까 새만금이 됐건 4대강인 건 우리 지금 기술로는 최고의 사업으로 생각이 될지 몰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다 보면은 달라질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같이 한꺼번에 하지 말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물 개선하고 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거 누구도 공감을 하니까 제일 작은 규모의 금강부터 해보자. 이게 공법학자들의 제안이지. 그리고 요거를 꾸준힘없이 모니터링 해봐갖고 우리가 지금 제일 좋다라고 생각한 건데도 예상치 못한 환경적인 어떤 변수가 생기면 그걸 감안을 해서 다음엔 영산강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낙동강 해보고 그 다음에 한강 해보자. 이게 공법학회의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었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혹시 뭐 이과계통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가 도로 만드는 나라의 최고가 됐대. 근데 옛날에는 처음에 70년대 그 일본으로 차관 빌려와가지고서 돈 다 갚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났는데 그게 3대 불법 아니 그 3대 실패 토목공사 중에 하나래. 옛날에 제 친구가 그랬어. 고대 토목학과 다니던 애가.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서울시 자체래. 두 번째가 청계천. 여러분 지금 청계천 그거 다 없애버렸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청계천이 고가도로로 교각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어. 그리고 그 밑에는 복개돼가지고 막 가스 터진다고 주한미군들도 안 다니고. 근데 지금 그건 이제 복원이 된 거고, 그건 저희 선배님의 개가지. 영박이 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경부고속도로인데 경부고속도로가 너무 엉터리로 설계되고 깔려갖고 건설공사보다 건설 비용보다 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더 많은 수십 배가 많게 들어간 토목공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엉터리 도로를 깔았던 나라가 이제 나중에는 88 올림픽에 시멘트로도 깔아보고 시멘트로 깔았더니 원체 견고한데 이게 승차감이 지랄이야. 자갈바 지나가는 것 같고 그 나중에는 또 이렇게 해보고 계속 하다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는 뭐 사막에 고속도로를 놓는 최고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술로는 경부고속도로 이 기술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라 시멘트가 요즘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도로가 틀림없이 시멘트인데 소리가 조용해서 보면 무슨 밀림 같은 걸로 이렇게 깎아놨어. 이렇게 이 손톱을 이렇게 긋듯이 그리고 이제 그 곡선주로 같은 데는 또 옆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런 것들이 미미하지만 굉장히 그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 시멘트로 깔아야 될 걸 어떡하냐 이거 아스팔트로 깔아버렸네. 그럼 이거 이 지랄인 거야 이게. 그래서 옛날에 4대강도 한 군데에서 모니터링 해보고 점차적으로 가자는 건데 이제 우리 선배님 생각은 내 임기 중에 빨리 마쳐야 되니까 이거 안 하면은 제가 얘기했죠. 플랜이라는 거는 신중한 대신에 오래 걸려. 오래 걸리다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될 수 있는 경산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 임기 중에 하겠다 해서 싹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뭐 평가는 공무원들 얘기로는 일단 가시적인 현상이 안 좋잖아.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한 군데 물 흘려 보내면서부터 악취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여기 있는 분들은 한사코 반대하시니까 여기는 그냥 막아놓고 나머지 부분은 좀 텄으면 좋겠어. 내 친구는 여기 이포인가 거기 사는 애인데 거기는 걔는 항상 만나면 폭파시켜야 된다 그래. 물을 통과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아주 폭파시켜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 가지 법,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그러면 건축법은 말 그대로 진짜 지엽적인 내용 나올 것 같잖아요. 느낌에. 우리 한번 해봤지만 그 옆집 간의 거리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근데 전체적인 큰 플랜은 뭐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가 사실 시험에 에세이 문제 나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밑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내용을 많이 숙지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편, 2편, 3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편, 건축법. 자, 건축법의 내용 굉장히 지엽적인데 네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네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또 간평사로서 필요한 지식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도는 꿰뚫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랑 건축법에서는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는 정도의 용어 정리라든가 그 관련해서 나온 문제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맞추고 2문제에서 3문제 맞추고 나머지 하나 정도씩은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첫 번째 나온 문제 3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제1편 한번 보세요. 여기 목차 그림. 그 바로 앞 페이지. 그 앞 페이지 그림 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 법률의 제목이 나오죠. 우리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뭐요? 그러고 봤는데 이제 좀 한번 내려다 봤으니까 한번 볼게요. 뭐가 지나가는 게 있나.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3장, 4장에 계획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2, 3, 4장의 제일 플랜은 뭐예요? 3장하고 4장이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뭔가 둘 이상의 이 주체 그 관할구역에 걸쳐져 있을 때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실 여기에 목차는 없지만 전체 국가적인 계획이다 그러면 또 뭐도 있어요? 국가계획도 있겠죠. 자, 근데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돼 있죠. 자, 그럼 여기 잠깐 한번 보실래요? 도시군 기본계획. 지도를 지어버렸는데 지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전 국토를 시하고 군으로 배분을 했잖아. 시하고 군으로. 왜 시하고 군으로 했을까? 사람 많이 사는데 덜 사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저랑 기본 강의 같이 하셨던 분들은 지방자치법상에 이게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중앙행정부가 관할을 하면은 통솔 이런 거는 굉장히 획일적이고 잘한다 그랬잖아. 아까 어디? 여기서 하니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중에 지금 우리의 주된 그 주무부서 장관은, 주무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얘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전체 국민을 다 통화를 하면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편리한 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역적인 어떤 그런 그 민초들의 얘기의 반영은 아무래도 여러 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입한 게 뭐예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갈수록 행정부가 세지는 걸 국회하고 사법부에서 견제하는 게 힘들어져서 도입한 게 행정부를 둘로 나눠버렸어. 뭐로? 중앙정부 밑에 지방정부라는 걸 둬서. 그래서 무슨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지방자치제도. 말 그대로 자치는 사적 자치인데 공적인 영역에서 해당 지방들이 스스로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럼 지방자치제도의 주체들이 누구냐? 자, 요거 한번 생각나는 대로.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있죠. 기초자치단체고 광역자치단체 있죠. 기초 뭐 광역부터 우리가 이제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도.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하나씩 있죠. 옛날에 특별시하고 부산 직할시 하던 거. 연배 있으신 분들은 직할시란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씩 들어간 게 뭐죠? 특별자치시 하나 있죠. 세종시, 그 다음 도 밑에 뭐, 옆에 뭐, 제주도, 특별자치도. 여기 5개 있어요, 5개.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여기 밑에 있는 애들, 뭐, 구. 근데 구를 무슨 구라 그랬어? 자치구라 그런다 그랬어. 왜냐면은 얘네들은 다 법인으로 사람성을 인정을 해주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공법인이에요, 공법인. 사법인이 아니라 민법에서 말하는 법인 중에 민법이 아닌 공법인. 그 다음 자치구가 있고 도 밑에 뭐가 있다 그랬죠? 2개가 있다 그랬어. 뭐 시하고 군. 그래서 요거 다 사람. 시도 사람이고 시장이 한 행위는 시의 권리움으로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여기 밑에 구가 하나 있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성남시, 분당구, 여기는 특별시, 여기 강남구는 여기니까 사하구나 강남구는 여기 사람인데 얘는 사람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행정구역 단위, 읍면동리. 아시겠지? 읍면동. 이런 것들은 행정구역 단위여서 요 동리가 어디서 나오더라?
얼굴 안 보고 강의했으니까 좀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이게 나중에 저 뒤에 지적법 같은데 등기 파트 가면은 지적법 할 때 어떻게 해? 지적법에 각 번지수 매기려면은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지번부여지역으로 삼아버리면은 서울특별시 전체 번지에 1번지, 2번지, 3번지 하면은 막 몇십만 번지 나와버리잖아. 근데 신림동 이렇게 나가버리면 제일 밑으로 나가면 신림동 1번지부터 뭐 100번지까지 가다 보면 100번지 너무 작다. 되게 짧아지죠. 이거 그러니까 그 편리에 따라서 이거는 가지만 이건 사람이 아니야. 아시겠지? 행정구역도 아니고. 사람인 것은 어디까지가 사람이라 그랬죠? 여기 사람. 법인. 원래 여기도 구가 있다고 그랬지. 여기도 사실은 군이 있어요. 이것도 이런 개념이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런 거.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 규모가 광역시를 채우다 보니까 쪽수가 안 돼갖고 인접군을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플랜을 갖고 항상 내가 그림 그릴 때마다 요거를 딱 그려놓을 거예요. 머릿속에 이제 각인을 해놓으시라고. 자, 그러면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는 여기가 대민 접촉 관련해. 왜? 지방자치단체를 둔 취지가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거 아시지? 장관이 민초들의 얘기를 듣는 거하고 각 그 자기들의 대표자인 그 시장, 구청장이 그 구민들의 얘기를 듣는 거하고. 그게 이게 바로 대민 접촉 플랜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이게 하나로 돼야 돼. 우리나라는 또 그지같이 요게 이런 게 복층구조거든. 9급 위에 8급, 8급에 7급, 7급에 6급. 근데 여기도 희한하게 지방자치를 그 보완으로 드렸는데 우리는 일제 잔재가 있어서 그런지 지방자치도 복층구조로 돼 있어요. 중축 내지는 복층구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는 요 하나만 있어갖고 지들끼리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중앙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지방자치 내에서도 실제 행위하는 주체고 얘는 행위하는 주체고 얘는 뭐예요? 관리 감독하는 주체지. 이게 좀 사실은 웃긴 거야. 얘네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하지만 어차피 있잖아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손발이 없어요. 얘네들은 단층 구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전 국토를 시와 군 단위, 사람 많이 사는 데와 사람이 작게 사는 데로 두 개로 딱 나눠서 시와 군, 아까 지적법에서의 어떤 지번부여 단위를 동리로 하듯이 어떤 편리에서 시, 군으로 잡은 거야. 지방자치단체, 요거는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군을 주체로 삼는 순간 뭐가 하나 빠져 있죠? 시군으로 삼는 순간 구가 빠져, 구가 빠지고 여기서 그러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군이라고 할 때 시는 뭐가 들어가지? 특별시, 광역시가 직접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강남구가 이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짠다는 얘기죠. 원래 지방자치단체 기본적인 플랜으로 하면은 구하고 시하고 군에서 대민 접촉 플랜을 하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주체가 뭐다? 시하고 군으로 삼죠. 그러면 시하고 군으로 삼으면 얘가 아니라 얘가 되고 얘가 아니라 얘가 되고 얘는 그 자체로 시잖아. 그 다음 얘는 시가 아닌데 돈데 이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여기도 읍면동. 여기도 시가 있어요. 여기 성남시 분당구 같은 무슨 시?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는데 이것도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 구역 단위야. 구역 단위. 근데 여기서 이 시로 안 보고 여기서는 시 도가 아니라 시군.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서귀포시가 아니라 도 이래버려.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플랜을 짜는 주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아니라 다섯, 여섯이 되는 거지. 뭐가 빠져?
구청장이 빠져요. 근데 나중에 건축법 같은 데 보면 항상 어떻게 나와요?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법만 희한한 거야. 요 법만 얘는 너무 재정 규모가 열악하다고 보는 거지. 얘가 어떤 기본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는 플랜이라는 게 아까 건물 하나하나에 비해서 뭔가 전체적인 도시 좀 규모 있게 가야 된다는 건데, 규모로 봤을 때 이 자치구는 관할 구역으로 보면요, 이쪽 시나구는 비교적 넓잖아요. 성남시, 예를 들어서 뭐 강화군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구역이 작은데 사람이 원체 많이 살다 보니까 선거수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군으로, 이게 자치구로 돼 있을 뿐 사실 전체적인 플랜을 짜기에는 되게 규모가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안 하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시로 가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뭐 강남구 따로 짜고 동작구 따로 짜고 이건 아니란 얘기지. 이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서울시가, 부산시가 이런 느낌 좀 오시죠. 그래서 시하고 군으로 전체적으로 짜면 여기 전 국토에 빠진 부분이 생길까요? 없을까요? 빠진 부분은 없지. 시, 군, 구 하면 빠진 부분이 없는데 이 구의 부분을 시들이 다 대신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지? 그래서 시 중심으로, 시도 마찬가지가 사실 이런 도에 비춰볼 때 도는 너무 커. 도는 너무 크니까 이거 두 개로 나눠놨지만 얘는 이걸로 하기보다는 이게 적정한 규모다. 그래서 시, 군으로 하고,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6개가 나오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주체 중에서 이 법의 특수성 때문에 시하고 군으로 돼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주로 군 단위 계획은 잘 말 안 하고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 사실은 군 기본 계획, 군 관리 계획도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근데 이제 요거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만 받으시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만약에 시, 군 중에서 얘가 뭐를 쌌다. 그럼 혹시라도 얘네들은 이제 규모는 이제 크다라고 봤는데, 보면 조금 애들이 재정적인 열악도는 얘네들보다 사실은 더해. 요건 더 없어요. 강남구보다 얘네들은 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뭔가 플랜을 관할 구역 규모로 해서 짜고는 해놨는데, 얘네들이 짠 상태에서 너무 요게 작은 상태에서 허접한 데다가 용역 줘가지고 해서 주로 여기서 제대로 짰나 안 짰나 이렇게 한번 검토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그게 승인 절차지. 외워도 되는데 한번 생각은 해보자고. 생각은 해보고 외우면 조금 외울 게 적어질 수가 있고 외우는데도 편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한번 3장 4장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여기서 여기는 시군구가 아니라 시군이구나, 요 정도만 하나 체크를 해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밑바탕 플랜을 다 이제 짜놨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지금 2020년에는 이 도시계획을 짜놨는데, 이게 앞으로 뭐 이렇게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이 되거나 앞으로 이제 환경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그쪽 부분을 특별히 개발할 필요성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기본 밑그림의 계획에서는 없었던 플랜이잖아. 자, 그런 것들을 뭐로 한다? 개발 행위를 허가하는 쪽으로. 안 되는 건데 너 이번에 특별히 해준다. 왜? 계획이라는 건 말대로 안 되거든. 여러분들이 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년간 수험생활 플랜 계획 딱 짜놨어. 마음대로 돼? 계획은 안 되니까 계획이야. 그죠? 너무 잔인한 얘기인가?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제6장에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부터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 이렇게 정해지고, 그렇게 정해지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업지구에다가는 공장을 못 짓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행위제한이 따르더라. 제7장에 보면은 이 도시가 항상 들어서는데 신도시가 들어서고 혼도시 이제 시간을 두고 플랜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항상 근간이 되는 게 뭐예요? 기반시설. 인프라죠, 인프라. 그 인프라를 뭐라 그런다? 도시, 군, 계획시설 사업 이 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인프라도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모든 기반시설 중에서 계획시설이라고 그러고, 그 계획시설을 하는 사업을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좀 이따 다 나올 건데 우리 한번 보자는 얘기지. 한번 했으니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중요하죠.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도시계획위원회 이것도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보칙 벌칙 지나가시고. 자, 그러면 3페이지부터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아, 이 부분에서는 열세 문제, 네 문제 나온다. 그래서 사실 요것에 의해서 생기는 전체적인 파생을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그러고, 이 플랜이 모법이 되는 게, 바탕이 되는 게 이 법이고,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맛배기로 보여주는 게 뭐다? 헌 거 고쳐서 하는 사업이. 여기 지금 복잡하지. 여러분, 새로 연애하는 게 좋아? 옛날 여자친구 고쳐서 쓰는 게 좋아? 고쳐서 쓰는 게 더 힘드는 거야. 아시겠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그러니까 굉장히 저기는 복잡해. 왜? 이미 기존에 이해관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작아요? 많지. 새 도시 건설하는 거하고, 헌도시 새롭게 하는 거하고는 말도 안 되게 이게 더 복잡한 거죠. 자, 그러면 3페이지로 가서, 총칙. 법에 보면 좋은 말 나오죠? 국토이용개발보전. 국토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계획의 수립입니다. 및 계획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고 있는 집 옆에 막 연탄 공장이 들어서서 막 그 연탄가루가 날라온다, 진동이 막 이런 생각하면 심란하시죠. 이런 것들 가지고 플랜을 갖고 접근을 하면은 서로 간에 편해요. 연탄 공장 입장에서도 맨날 앞에서 데모하고 있으면 사람 환장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얘가 만약 연탄 공장을 세우겠다는 애가 가서 그 도시 계획 같은 거를 보고 상업지구에다가 땅 사거나 주거지역에 땅 사는 애는 없을 거 아니야. 연탄공장 짓겠다고. 그게 서로 간에 이제 국민 간에 있어서 이거 사고 싶은 애 입장에서 보면 행위제한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공공복리와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거를 외우려고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용어의 정의, 계획, 국가계획 나오고 반가로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나오고 뒤에 넘기시면 4번에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의 4번, 5번,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6번에 지구단위계획, 7번에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해서 용어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국계법에 나오는 그 용어가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가 책 보면은 나오지만, 법률 보면 나오지만, 그래도 이 부분 제일 잘 헷갈리셔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저희가 정리해드립니다 하고 법에 정의를 해놓은 거니까, 요거 이제 순서 바꿔서 시험에 잘 내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계획. 국가계획은 아까 보셨다시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부분별로 따로따로 하는 게 뭔가 현실성에 맞게 광주는 광주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이런 현실성에 맞는 게 이쪽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인데 이거는 아니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할해야 되겠어. 4대강 사업이라든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국토와 관련해서 KTX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가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면은 뭐가 깔릴 수가 있어? 뭐가 깔릴 수가 있어? 여기 항상 있어. 나 님마이 백야드 다 좋은데 우리는 좋은 것만 이런 생각한단 말이지. 심의가 방패시설, 방사능 폐기물 당연히 우리가 원자력을 전원으로 쓰는 순간 당연히 해야지. 근데 그 폐기물은 생기죠. 근데 그것도 당연히 안전하게 묻어야지. 근데 우리는 말고 이런다는 얘기야. 아까도 보셨다시피 각 지방자치단이 지금 전국을 다 구역별로 n분의 1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말고 그럼 그거 어디다 갈 거야? 저기 공해상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사업들은 누가 떠안고 가는 거예요?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부분 간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든가 너무 길게 진행되는데 뭔가 이거는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 사업 이런 것들은 누가 진행한다? 국가가 진행을 해요. 그게 이제 국가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이 왜 중앙이야? 그 밑에 그 부분별의 시군이 아니란 얘기죠.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예를 들어서 19조 1항 1호부터 9호까지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지금 19조가 그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된 사항 그래서 여기를 넣어놨는데 1호부터 9호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좋은 얘기들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자, 방향이죠, 방향. 여기도 위에다가 지침이라고 한번 써보실래요? 지침 프로그램 이런 거는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제 행정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 초안, 초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책 방향, 미로에 보면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관리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환경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 방제, 재해를 막고 범죄를 막는 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얘네들을 구호를 아까 항상 말씀드렸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한 번에 딱 때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시간을 갖고 진행되면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9조 1항 2호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요거 하나만 그냥 보고 가십시다. 자, 그 다음에 방과후 2번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광역계획권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광역계획권은 뭐다? 한 개의 주체인 시군이 걸쳐져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외곽순환도로 들고 있죠. 외곽순환도로가 서울시도 지나가고 성남시도 지나가고 부천시도 지나가고 뭐 구리시도 지나가고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느 한 주체에서 하기는 좀 곤란한 거니까 요거는 여러 주체에 해당되는 사업이다라는 걸 먼저 정하고 그 광역계획을 설정한 다음에 그걸 플랜으로 만드는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좀 이따 나오겠고요. 자, 지금 여기 보고 이해하시면 안 돼. 여기 보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저기 뒤에 보면은 막 한 챕터로 이루어져 있잖아. 한 장, 두 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맛배기만 보고 가시는 거야. 자, 그럼 4페이지에 가서 보면 방가로 3번에 도시군 계획. 도시와 군이 계획의 주체가 된다. 국토계획법에 주체성을 갖는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나오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아니 왜 여기 시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도가 들어가 있어요? 구 빠지는 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도가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밑에 하부기관이 없어서 그냥 단일 주체로 본다 그랬잖아요. 걔네들만 단층이야, 단층. 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여기 한번 보세요. 조금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자꾸 이런 거 두 번, 세 번 하면은 여러분들 뭐 지능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근데 짝꿍 이름 외우듯이 자꾸 보시는 게 좋아. 자, 봐. 하나, 둘. 이걸 안 하고 예. 그 다음에 이거 안 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하려고 봤더니 얘가 시하고 군으로 돼 있죠. 시군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항상 시군 할 때 나오는 주체는 6장이라고 그래요. 6장. 사실은 6장인데 4 플러스 1장이지. 뭐예요? 하나, 둘, 셋, 넷에 해당하는 광역단체하고 둘에 해당하는 기초단체예요. 기초자치단체. 이건 원래 이제 이거 하급 지방자치단체고요. 상급 지방자치단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둘. 아시겠지? 그 혹시라도 시하고 군에서 추진할 때는 도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안 크다? 크다 이 말이에요. 왜? 규모는 땅덩어리 규모는 넓은데 이게 약해 이게 돈이.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내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 가로로 묶으시고 도시군 관리계획 가로로 묶으시면 요 두 개로 구분된다. 이 얘기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두 개를 합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 그럼 4번하고 5번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죠.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다? 자 6개 관할구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렇게 6개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기본적인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게 초록이에요, 초록. 그림 그릴 때 스케치하는 밑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그림.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지침에다가 방침, 프로그램, 이렇게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력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항상 법적 주체를 이렇게 두 개로 이분화하잖아. 이게 국가를 대신해서 행정부가 이렇게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국민의 영역이야.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국민갑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국가의 영역, 국민의 영역. 국가도 법인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서 행정계획을 만드는데 여기서 행정계획을 만드는데 이 행정계획이 혹시라도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으면 구속력이 없으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걸로 안 봐요. 이걸로 안 본다는 얘기는 나중에 법에 위반되더라도 법원에 가서 다툴 수가 없어. 왜? 법원에서 다투러 오면 판사가 물어봐. 판사님, 기본계획이 잘못됐는데요? 그리고 물어보면 그래서 네가 침해받은 게 뭔데? 이렇게 물어봐. 근데 권리가 침해받아야 법원에서 재판을 해주거든. 기분이 나빠서요. 그러면 안 해주지. 무슨 판결을 해?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해. 행정법원에서. 근데 만약에 구속적인 행정계획이다. 자, 구속적인 행정계획이다. 그러면 이걸로 봐요. 자, 그러면 여기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뭐냐면 국가가 지금 시와 군이 기본계획을 짰어요. 밑그림을 짰어. 그럼 그거는 지들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어. 여기서만. A 군수가 그걸 짜놓고 다음에 떨어졌어. B 군수가 그거를 다시 이어받았어. B 군수는 종전 군수가 짜놓은 군계획에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지들끼리 얘기지. 지들만의 리그야. 근데 만약에 그게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이 짜여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도시지역이다 그러면 거기 못 들어 저기 주거지역이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 주거지역이 있더라도 공장을 못 지어요. 그럼 나한테 영향이 있어, 없어? 그럼 내가 판사님 이거는 내가 사는 지역이 이건 누가 봐도 여기는 공업지역으로 돼야 될 거를 좀 정신병자 같다.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소송하는 거는 거꾸로. 아니 여기가 왜 공업지역이야 주거지역이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사는데 갑자기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이렇게 되면 이건 잘못된 지정입니다 하고 다툴 수가 있느냐. 그럼 판사가 네가 뭐 무슨 권리를 침해당 아니 내가 지금 내 땅인데 지금 여기 그 공장지역이어가지고 아파트를 못 짓잖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4번하고 5번에서 도시군 기본에 동그라미 치고 5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리에 동그라미 치면 기본은 혹시라도 그 기본계획이 짜여지면 앞으로 그 후임 군수나 후임 시장들에 대해서 혹은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준수해야 될 의무가 생길지 몰라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지들 머릿속에서만 맴돌지 나한테 번지로 안 나온 거야. 근데 관리계획으로 나오면 이게 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계획은 여러 가지 그 유형별로 이제 세워지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 뭐 했죠? 우리가 9개 법률 중에서 3개가 한 세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행정계획이라는 것을 짜면 전 국토가 진짜 군까지 감안하면 사람 많이 사는 시하고 사람이 조금 뭔가 소원한 군하고를 이렇게 우리가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정말 제대로 되게끔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플랜을 갖고 접근을 하는데 시군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의 편제상으로 볼 때 조금 안 맞는 게 있죠. 하지만 이걸 항상 깔아놓으세요. 이걸 깔아놓고 보시면 되게 이해하기가 편해. 그래서 원래 지방자치법 2조인가 3조에 2조에 보면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A라는 법, B라는 법, 예를 들어 지적법에 있어서는 아까 이걸 중심으로 뭐 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지방부여지역 같은 거. 그러니까 편리에 따라서 각 법들이 삼는 게 있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주체를 뭐로 삼았다? 이걸로 삼았다. 이걸로. 그래서 뭐가 빠졌다? 구가 빠지고 없다. 구청장이 없다. 그 구청장 대신에 얘네들이 나온다. 얘네들. 그리고 여기는 2개 나와. 이렇게 기억을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플랜을 짜는데 기본 플랜을 짠 상태에서 세부적인 플랜을 짠다. 그 세부적인 플랜이 뭐다?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본 계획까지 좀 쉬었다가 4페이지에 5번부터 좀 하고 이제 여기 한 챕터 끝나면은 용어 끝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그 프린트물에 문제 한 번씩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문제 보면 복습의 의미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면 다시 와서 보면 여기가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다음에 2달 본격적으로 문제 풀면 이제 80점 정도 안 나오겠습니까? 기대해 봅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